이렇게 우리 신인교회 정치 연건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봉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정치적 부담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역풍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붑니다. 이게 안 부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풍이 불려면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이 잘 해야 돼요. 내지는 잘못해도 잘하겠다라는 주장을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란을 일으켰고 법기술로 계속 일관하다 보니까 아무리 탄핵을 얘기해도 지금 이 역풍이라는 정치적 부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정치 이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풍이란 말은 결국에는 민심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을. 예. 근데 민심의 반발을 별로 우려하지 않는 정치가 됐어요. 민주당 정도만 좀 그 민심의 반발을 우려하지 국민의힘은 아예 무시죠. 그냥 민심 무시죠. 그렇죠. 민심 무시니까 예. 국회 무시로 이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헌법 무시로 이어져서 계엄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예. 내란까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봐온 바에 따르면 몇 달 동안 그렇게 이 헌법을 배반하면서 그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추종자들도 한 30% 이상 되잖아요. 전에 한겨레가 따져보니까 예.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극우 파시즘에 경도된 사람들이 대략 전 국민의 한 20% 880만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상당한 액수가 아니라 예. 상당한 비중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50%에 훨씬 미만되는 소수입니다. 예. 다수의 80%에 이르는 국민은 정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20%만의 국민만으로도 나는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고 뭐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으니까 저렇게 예. 윤석열이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하고 있잖아요. 두 국민 전략을 써가면서 자기 지지하는 세력만 안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참 민주주의의 위기로 볼 징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우리 전국 대학생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좀 말씀 더 주시죠. 이제 저희 세대가 쓰는 말로 해석을 하면 역풍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부는 거죠. 그쵸. 역풍이. 예. 근데 지금은 정치가 기본적으로 밈이 됐습니다. 왜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 네, 그냥 예, 예. 희화화가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정치 희화화. 예. 저도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제 연을 맺고 만나고 이제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할 때마다 결국 예전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하다가 뭐 싸운다 아니면은 의견 대립이 있다 이런 것들도 생산적인 토론 지점이 있었을 때 그것들이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 적어도 저희 20대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피식피식 웃어요. 아 기본적인 국가 수반과 행정부의 수반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전혀 사라졌고 그냥 아 이걸 진짜 이렇게 하네? 이게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약간 이 계엄 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네, 사실 어찌 보면 계엄 전부터죠. 이걸 진짜 이렇게 하고 정말 이 과거에는 이제 국가라는 대통령 한 명이 못 하더라도 국가 체계나 시스템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결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실들만 범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진짜 계엄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계속 정무적 판단을 하거나 이런 상황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 정치 자체가 밈이 있기 때문에 밈이 돼버렸기 때문에 희화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대가 없어서 역풍이 불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예. 이미 국민들은 모든 기대를 다 져버렸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소수의 그 20%가 채 안 되는 그 세력들만 그들을 버티고 있는 것인데 어차피 그분들은 말 안 통합니다. 예. 어차피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계란을 던져요. 그쵸. 그분들은. 네. 제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같이 예. 했었는데 예. 진짜 커피잔이 날라오더라고요. 거긴 또 커피잔이 날라왔어요. 저희가 커피컵 잔은 아니고 네, 커피컵이 위험하죠. 날라오고 저희가 절대 실제로 안 되죠. 모경종 의원님과 함께 청년위원회와 주도해서 대학생위원회가 같이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의 요새 의원님들 많이 가서 하시잖아요. 사실 저희는 지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거의 첫 사례였고 저희가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안국역에서 모여서 선발대 후발대 호위하는 팀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을 상식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아니, 그분들이 이게 20%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예. 안 하니까
이런 미친 놈들이 지금 점점 힘을 얻고 있고 예.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게 힘으로 나오니까 한다. 예. 겁먹었다 이대로 더 밀고 가면 8대 0으로 우리가 예. 이긴다 이렇게 지금 망상에 쳐져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봉건우 위원장께서 밈된 정치, 그러니까 희화화된 정치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밈된 사법, 희화화된 사법을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제 저도 밤에 사실 방송하다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분도 지금 경호처를 처장 대행을 하고 있는 네네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까지 김건희한테 딱 붙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윤석열 한 명한테 충성을 하면서 사실 이제 경호농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에서요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을 반려하고 그러고 나서 영장심의위원회라는 외부위원회가 이거 이제 외부 인사들이 이거 안 된다 영장 청구해라 하니까 이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영장실질심사장에 검사들이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게 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됐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사법의 희화화로 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봉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법의 희화화가 됐다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한마디랑 똑같습니다. 이걸 진짜 하네? 아 진짜 하네. 네, 이것도. 이걸 진짜 하네가 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그 부분들도 그렇고. 그것도 웃긴 겁니다. 네. 그것도.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찾아보니까 법에 따라 임무수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인용된 걸로 이제 보이는 것 같은. 법에 따라 임무수행을 했다는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예, 건데. 예. 이것도 되게 이걸 진짜 하네를 했던 게 사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 공수처가 됐던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그건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앞에 갔는데 그것들을 막는 건 무슨 지방 호족입니까 옛날에 그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한들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그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째 응하지 않아서 사법 그 집행조가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 얘기하시는 공수처가 거죠. 돌아갔다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거부터 사법의 희화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도 보면 이판사판일 겁니다. 야. 네. 근데 그 이판사판은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 정도로는 받아들여졌었는데 참 국가 자체가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체포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던 지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체포를 거부하고 관저에 틀어박혀 있을 때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다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을 해외 도피설이 떴었죠. 예. 기억하시죠? 네. 뭐 필리핀으로 갔다, 뭐 전용기가 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일국의 아무리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해외 도피를 했다는 이야기가 떴는데 처음으로 보는 제 주변 사람들과 특히 저의 반응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 이어져온 사법의 밈화, 정치의 밈화가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다. 아니 참 근데 안타깝습니다. 요 말씀도요. 우리 봉 위원장님의 말씀도 사실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예.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예. 오히려 영장 집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거나 지금 굉장히 좀 거꾸로 되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꿔지고 있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사장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곳이 서부지법이고 예. 서부지법은 지난 1월에 있었던 폭동 사태 그 침탈 당한 곳이에요. 1월 19일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다면은 폭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자식들 겁먹었구나. 겁먹었구나. 예.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온정적으로 볼 여지는 없어요. 뭐 법에도 없는 그냥 무리한 판단을 내리길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개헌 국면에서 벌어졌던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단호하고 일관된 원칙을 세워서 유관하거나 혹은 덕을 입었던 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하는 그런 태세를 취해야 되는데 말이죠. 보니까 방어권 보장 그리고 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야, 이건 이제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그 통일운동가였던 황선 씨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이적 단체 앞에서 시를 낭독하고 박수를 받았으니 이적 단체 구성원들에게 힘을 준 행위고 그래서 이적 동조죄라는 명목으로 구속을 감행하던 단호했던 검사 판사 다 어디로 갔나? 800원 커피값을 이유로 유죄를 언도하던 그 가혹한 법비들은 다 어디 가고 이 800원 커피값 사건은 이제 예. 800원 커피값을 횡령한 민간 버스 업체 처벌받은 그 노동자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구속 유죄를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해처럼 너그러운 자들만 검사 판사로 남아 학살 예비 음모자들에게는 법이 맥을 못 추게 하는 것이 이게 정의인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법의 희화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희화화죠. 이제 밈이 밈이 되는 된것 거예요. 같은데, 이미. 예, 사법부가 밈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과 뭐 예. 원칙이 이게 뭐 그냥 있는 자들만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어요? 누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라고 여기겠어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는 이제 끝도 없이 주먹으로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우열이 가려지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죠. 아니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쵸. 아예 정의 자체를 뒤바꿔 버리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세상이 이제 아닌 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뒤바뀌었다. 이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비상식적,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게 되면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민주주의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우리보다 더 저열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기본적인 상식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염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법꾸라지가 돼버렸고 예. 그 법지식을 활용해서 그 법꾸라지들이 정부에 들어오고 권력기관에 들어오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서 나온 참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김성훈 차장과 관련된 이제 영장 기각을 좀 살펴봤는데 김건희라는 인물을 좀 한번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김건희라는 자가 윤석열 체포된 날 네. 그날 또 경호처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소위 뭐 블랙 컨슈머라고 하잖아요. 와가지고 막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소위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는데 거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면서 왜 총 안 쏘냐 경호처가 그리고 뭐 총으로 뭐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뭐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지금 영장에 기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와서 우리가 참 황당한데 이 김건희라는 자의 이런 반응 또 그동안의 여러 의혹들 우리 봉건우 위원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예. 아니면은 관련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할 때 더 이상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두 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밈 수준이 아니죠. 이미 모든 신뢰를 다 잃었고 영부인으로서 뭐 지금은 영부인도 아닙니다만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모두 떨어뜨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잘못했을 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저열한 사람들에게 통치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내용이 영장에 적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를 바탕으로 이게 기각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변호사님, 예.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검사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는 네. 너무 명확하고 이럴 때는 안 나갈 수 있는데 네. 중요 사건일 때는 검사가 안 간 경우가 없죠. 근데 이건 중요 사건 중에 중요 사건인데 그렇죠. 안 간 경우는 없죠. 이런 그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태업한 거죠, 태업. 그렇죠. 그 김성훈하고 이광호를 봐주려고 안 나간 거죠. 아니 약간 항의성 같아요. 항의성 보이콧 같습니다. 보이콧. 안 가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책임이고 법원 책임이죠. 이것도 사실은. 야. 그러니까 지기현 심우정 라인과 같은 네. 똑같은 이번에도 서부지법과 예. 검찰의 예. 콤비 플레이다. 이건 딱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서부지법인데 서부에서. 아하 정말 참